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이 영상 1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는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늦은 밤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새벽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간 지역 같은 경우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내륙 곳곳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서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나 눈은 내일 오후엔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예년보다 역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 중앙동 일대의 현재 일방 통행을 양방향 통행으로 바꾸자라는 것이 원광수 현 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이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좀 이제 가시화되면서요. 여기에 대한 이제 찬반 양론이 서서히 또 일고 있습니다. 좀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원주시회에서 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오늘 의원 연결해서요.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원주시 정례 브리핑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내용과 함께 또 한우 가격 폭락 대책으로 소비 촉진 행사를 또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학령 인구 감소의 여파가 올해도 강원도 교육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초중고 학생 수는 전년 대비 2,880여 명 감소한 14만 3,470여 명으로 집계되었고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학교는 22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강원도 내 학교는 초등학교 20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22곳에 달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내 11개 시군은 올해 사업비 11억 6천여만 원을 들여서 재가 진폐 환자와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자, 또 그 배우자 등 6,140여 명에게 외래 진료와 약제비, 또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직업성 만성 폐쇄성 폐 질환자에게도 연간 10만 원 한도의 입원비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원인일로 평원로. 사실 좀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에게는요, 원주시 예의도로 C도로 하는 것이 더욱더 직관적으로 올 것도 같습니다만은, 이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양방향 통행, 이 원상 복구와 관련해서 좀 앞으로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주시회 손준기 의원이 좀 5분 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또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입장, 또 현재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월요일이었습니까? 5분 발언을 통해서 예. 중앙동 일대 양방향 토론의 통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원광수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 현재 일방 통행을 양방향으로 복원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공약이었고요. 이것은 현재 뭐 여러 가지 용역을 거치겠다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또 의견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 겁니까? 제 입장은 네. A도로 C도로, 그러니까 이 도로가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양방향이 됐을 때 확실하게 뭐 차량 통행량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뭐 상권 활성화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현재 어떤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교통 환경 평가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거를 양방향으로 하겠다는 거는 또 시민들한테 또 혼란을 주는 거잖아요. 네. 또 다른 이제
그러한 또 이슈를 만들어내는 셈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또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민들이 이제 공평하게 쓰는 걸로 이제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찬성이다 반대다 그런 입장은 아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자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위원님도 예도로 시도로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예. 사실 좀 이게 일반 원주 시민들에게는 좀 더 이익은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또 그런 명칭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실제로 이제 작년 5월에 원광수 시장님께서도 그 후보 시절에 A도로 C도로라고 언급을 또 하셨어요. 네네. 네. A도로 C도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원일로와 네. 이제 평원로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것을 이제 도로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2011년도에 이렇게 그 양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 10여 년이 훨씬 넘었어요. 네.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어서 또 이제 일방통행으로 바뀐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바뀐 뒤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또 네. 이제 상권이 좀 어느 정도 침체되었다든지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을 조사한 또 자료 통계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일단 당장에 이제 2019년쯤 해가지고 네.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그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로 해가지고 네. 인구 30명 이상 지역 중에 이제 시지역 중 1위를 차지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관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교통 체계 개선으로 해서 지정체와 신호 대기 이제 교차로의 안전사고 등 그 일상적인 교통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는 네.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평균 속도가 일단은 한 11km 정도가 됐었어요. 이전에. 이전에. 예. 14.1km. 네. 두 도로의 평균 속도가. 근데 일방 통행으로 실시한 후 22km 정도로 해서 56% 정도 증가됐습니다. 또 예전에 보면 그 앞에 옛날 기업은행 그 A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쪽에 이제 앞쪽에 보면은 거의 버스 타는 쪽에 거의 보행 환경이 너무 그 열악해서 네. 정말 뭐 사람들이 버스에 이거 치이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도로폭이 엄청 좁았었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네. 이제 또 단점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 이제 상인들을 중심으로 예. 좀 많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 그 시장이 또 이제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이 있는데 예. 이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실 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장을 찾는 분들 뭐 저쪽에 내렸다가 또 시장 오려면은 또 길도 가로질러서 또 먼 거리를 돌아와야 되고요. 네. 아무튼 그 예전에 평원로 일대가 중심 역할을 했던 시절과 이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좀 이 부분 네. 상권 활성화와 맞물려서 이제 시장 상인들이 주로 이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좀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의견이 좀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 소비자의 흐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 상권에서 있는 그 이제 상가들의 이제 판매되는 품목이나 이런 네. 것들도 이제 뭐 점점 프랜차이즈화 되는 그런 쪽을 선호하는 것들도 있고요. 물론 주차도 편리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큰 거는 저희가 그 이제 B도로 네. 지금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네. 문화의 거리 쪽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크게 꼽히는 것 같아요. 예. 또 현재 문화의 거리가 1, 2, 3, 4구역이 있는데 사실상 그 네 구역 중에서 이제 끝쪽에 있는 부분은 거의 뭐 쓰레기장처럼만 돼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지금 원일로 그 평원로가 뭐 지금 뭐 양방향이 아니라 4차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그 시내를 좀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럼 네. 중앙시장도 자연스럽게 상권이 살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좀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양방향이 일방통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요인들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사실 현재 그 원주시 상권이 예전에 맞습니다. 그 일산동 중심으로 한 원일로 평원로의 어떤 하나의 이 상권이 형성돼 있었더라 한다면 이제 지금 상권이 많이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네, 상권이 예. 이제 기업 혁신 도시로도 이제 뻗어나가면서 예. 상권들이 많이 분산되고 그렇죠. 또 그 지역만의 또 저기 상권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들도 본인들 그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또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일방 통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권이 침체되었다라고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구도심 활성화의 방안 중에 하나로 양방향 통행을 또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은 또 충분히 또 이제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로 인해서 양방향 통행도 검토해야 되지만 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양방향 통행을 했을 때 원주시 전체 교통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사실상 이제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 게 그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와 도시 간의 연결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주시의 핵심 구간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상권을 떠나서 이제 그 교통 환경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원주 시민 전체의 공감대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이 도로 같은 경우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상지대 후문길 같은 경우에 용역비가 세워졌지만 네. 뭐 이쪽도 아마 예산이 세워질 예정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요번에 회기 때 그 상임위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 교통회전 과장님한테 이게 시정의 입맛에 맞춘 그런 민간 단체들이 네. 있어요. 예. 예. 그런 데가 아니라 이제 공신력 갖춘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세종의 국토교통연구원 같이 예. 그런 곳에다가 이제 용역 의뢰를 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사업에 반영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거는 양방향을 해도 뭐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네. 저희도 찬성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또 만약에 일방 통행을 양방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교통 인프라도 대폭 또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는 매몰 비용이라든지 또 개선할 시설을 또 이제 그 바꾸는 동안에 교통 불편이라든지 또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저희가 원래 우리 시가 이제 시민들의 어떤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거기다가 지금 중앙시장 상권이 많이 침체된 것도 큰 문제이긴 합니다. 이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방향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고 또 원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는다.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그 시와 힘을 모아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청의 입맛에 맞는 어떤 형식적인 연구 용역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인 누구나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자. 하나의 또 방법론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그 원주시에서는 일단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연구 용역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네. 향후에 좀 어떤 그 프로세스 일정을 밟겠다는 건지 좀 가시화된 게 있나요? 아직까지 그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가시화된 건 없고요. 네. 사실상 저도 이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교통회전 과장님께도 이게 간담회가 열리거나 했을 땐 꼭 좀 저도 참석을 해서 상인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네. 깊숙이 그리고 그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 도출이 나면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연구원에 맡길 때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 시정을 감시해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끔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네. 쪽에 좀 손을 들어주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죠. 우산동 상시대 후문거리요.
예, 예. 이곳에 상시대 한방병원에서 상시대 후문 사거리까지 300m 구간인데 네. 역시 여기도 이제 그 일방 통행으로 바뀐 지 몇 년 됐거든요. 네네네. 좀 주민들도 좀 이곳에 좀 양방으로 다시 바꿔달라라고 민원도 계속 제기돼 있었는데 이 맞습니다. 부분은 좀 결론이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 그 용역비가 세워졌고요. 네. 네, 그것도 똑같이 이제 저도 그 국토교통부의 세종에 있는 그 연구원에서 이제 연구 의뢰를 맡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사실상 이 거리도 이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쪽은. 네, 여기는 이제 근처 사시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 네. 그 정말 거기 차가 그 인도랑 그 도로랑 어떤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네. 이제 보행자의 불편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그쪽이 이제 너무 도로폭이 협소해가지고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어떤 양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이거 중간에 지중화 작업한 곳을 뒤쪽으로 조금 옮겨가지고 차선만 낼지 아니면은 그 또 뒤쪽에 있는 소방도로를 빼가지고 통행로를 다시 만들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일로 평원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만은 뭐 비교적 좀 그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쉽게 결론 내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도 좀 고려해야 될 것이 만만치 않군요. 예, 오히려 그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의견도 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좀 네네. 더욱더 좀 많은 분들이 또 머리를 맞대야 되겠네요. 쉽지 않은 또 화두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정례 브리핑이 어제 진행되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특히 어제는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그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제 원주시 정례 브리핑이 있었어요. 특히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는데 먼저 이 유치 사안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어제 원광수 원주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원주의 강원특수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9월 강원도교육청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강원특수교육원은 장애 학생을 비롯한 특수교육 학생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특수교육기관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이 기관 설립 결정에 원주와 춘천, 강릉 각 지역에서는 입지 여건이나 교육 환경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역시 강원도 교육청의 기관 설립 결정을 환영하면서 어제 원주에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특수교육원 현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좀 춘천 원주 강릉 간의 유치전이 뜨겁게 벌어질 줄은 좀 예상을 못했었는데 좀 핵심 사안이 관심 사안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춘천 강릉 지역과 이제 경쟁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브리핑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로 유치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 또 좀 장점 어떤 점들을 어제 또 강조를 했나요? 네, 원주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강원도 내 어떤 지역보다 교통 발달이 잘 돼 있어 도내 타시군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요. 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강원특수교육원의 설립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주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연계할 의료 체계가 잘 발달한 지역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이기도 한데요. 시설이 원주에 유치되면 의료기기 산업과 연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원주에는 강원도에서 장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강원도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의 26%에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은데요. 이런 점을 근거로 원광수 시장은 원주가 최적의 장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이 원주에 유치된다면 의료기기 산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인구 36만이 넘는 도내 제1의 도시로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각종 교육, 의료, 교통 등 사회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원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접근성과 뛰어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원주시에 강원특수교육원을 설립하여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 활동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원주 시민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 특수교육원 유치를 위해서 현재 좀 어떤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원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유치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3만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데요. 이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400여 개가 넘는 시민 참여 단체에서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원주에 있는 풍부한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원 의료기기 산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강원특수교육원에 여러 진로 체험이나 직업교육, 또 나아가 학생들의 취업 연계까지 다양한 연계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 강원특수교육원의 원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단 출범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강원특수교육원의 설립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도시는 원주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부터 시의원 또 많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추진되고 있는 활동과 관련해서 원주시 김현희 교육봉사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서명을 받다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서명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시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기 위한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유치 소망들이 모여서 강원도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많은 우리 원주시의 교육원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치 여부는 다음 달 중에 이제 결론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떤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까? 네, 강원도 교육청은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3월 중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치를 원하는 춘천과 강릉에서도 원주 못지않은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진행하는 서명운동은 오프라인이나 또 온라인으로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8시 53분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농협본부가요, 도내 11개 축협과 손잡고 대대적으로 한우 소비 촉진 행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한우 가격은 폭락했는데 또 소비자 가격은 뭐 그대로고요. 사실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우 가격이 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이중물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농협경제지주의 정이수 축산사업단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한우 가격이 산지에서는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중 가격보다 지금 한 30% 정도 할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네네네. 지금 한 등심 같은 경우는 9,000원에서 한 12,000원 선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할인 행사 시중 가격보다 30% 할인 판매가 된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이 도내 어느 지역에서 시행이 되는 겁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태백, 홍천, 횡성, 평창, 인제, 고성, 양양 12개 시군에 소재한 축협 하나로마트 20개점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네. 도내 축협 11개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한우 소비 촉진 행사입니다. 예, 그래요. 뭐 지역의 축협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원주, 횡성, 영월, 평창 같은 경우 가격선이 좀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축협별로 등급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2월 2일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9,000원에서 12,000원 선에서 불고기나 국거리는 3,000원에서 6,000원 선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한 또 할인 일정도 좀 함께 안내해 주시죠. 네.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진행하는 행사로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2월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고 있는 축협 중에서 재고 소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행사가 일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15일까지 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좀 물건이 빨리 소진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산지에서 한우 가격이 뭐 폭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한우 사육 조수가 꾸준히 늘어가지고 23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물가의 영향으로 소비 부진이 한우 가격 약세로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3만 원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뭐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또 안내해 주시죠. 네. 사은품은 점포별로 좀 다르지만 한 개 품목을 정해서 드리고 있고요. 행사 시기 등을 고려해서 주로 잡곡 세트나 육포, 한우 곰탕 등을 준비하고 있는 점포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를 위해서 강원농협과 11개 각 축협이 모두 50마리 한우를 이 할인 행사에 투입한다고 했고요. 이게 또 일찍 소진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소비자분들 현명한 또 소비 또 하시기를 또 권장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협경제지주의 정의수 축산사업단 팀장이었고요. 2월 9일 목요일에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